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자무역의 세계를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역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거대한 컨테이너 선박이 부산항을 떠나는 장면, 또는 양복 입은 비즈니스맨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공항을 열심히 뛰어다니는 모습, 여러 모습이 상상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무역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진짜 무역의 현장은 항구나 공항이 아니라 바로 서버와 플랫폼 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리익스프레스나 아마존 직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클릭 한 번이면 지구 반대편의 물건이 우리 집 앞으로 며칠 안에 도착이 됩니다. 기업 간의 거래인 B2B 무역도 마찬가지겠죠. 과거에는 트럭 한 대 분량의 서류가 필요했던 무역 절차들이 이제는 데이터 전송 버튼 하나로 끝나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전자무역에 대해서 배우면서 단순히 여러분들이 이론만, 개념만 배운 게 아니라 실제 우리나라에서 어떤 전자무역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현장에 나갈 때쯤이면 종이 서류를 들고 다니는 무역사원 아마 박물관에서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디지털 무역 인재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8챕터로 진행이 됩니다. 1장 전자무역 등장에서는 무역이 어떻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진화해 왔는지 그 역사를 짚어볼 것입니다. 2장과 3장에서는 전자무역의 정확한 개념과 이를 도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비용 절감 효과, 즉 돈이 얼마나 되느냐를 한번 분석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4장 전자무역의 이용 효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우리 기업 활동을 개선시키고 나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고 5번 전자무역의 서비스 현황에서는 상역, 외환, 통관, 물류, 결제에 이르기까지 무역의 여러 프로세스상에서 어떤 서비스들이 국내에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 전자무역 플랫폼 또는 싱글 윈도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유트레이드 허브 2.0이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 플랫폼을 다음으로 살펴보고 이 플랫폼을 운영하는 KT넷이라는 회사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전자문서를 중개할 수 있는 사업자가 3개 사업자가 있습니다. 이 3개 사업자의 주력 분야가 어디이고 그 회사의 소재지라든가 그 다음에 규모 이런 걸 여러분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장 전자무역의 등장입니다. 1960년대 무역서류의 표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60년대의 키워드는 표준화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충전기가 C타입으로 통일되기 전에 얼마나 불편했는지 기억나시죠? 무역도 그랬습니다. 나라마다 은행마다 서류 양식이 다 제각각이었고 미국에 보낼 때 서류가 다르고 일본에 보낼 때 서류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UCP 즉 신용땅 통일규칙과 인코텀스 같은 국제규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우리는 이제 같은 양식, 같은 용어를 쓰자고 약속한 시기가 바로 1960년대입니다. 그 다음 1970에서 80년대에 이르러서는 그때는 간소화가 그 시대를 대표합니다. 즉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자는 거죠. 국가별로 무역절차 간소위원회가 UN 주도하에 설립이 됐습니다. UN 세팍 워킹 패키지 4 여기서는 무역 절차 간소화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각국의 워킹그룹 4가 설치가 되면서 이거에 대해서 무역 절차를 간소화하는 활동이 활발히 진행이 됐습니다. 마침 기업 활동 중에서도 아주 유의미한 상황이 있었는데 바로 경영정보 시스템 MIS와 사무자동화, 오피스 오토메이션이 이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본격 등장하고 확산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1990년대 드디어 자동화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때 등장한 기술이 바로 EDI, 즉 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전자문서 교환이란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이 봉투에 서류를 넣어 보내는 게 아니라 컴퓨터끼리 정해진 약속에 따라 데이터를 주고받기 시작을 한 겁니다. 각국에선 전담기관이 이 당시에 설치가 됐고요. 한국에는 KTnet, 싱가포르는 크림슨 라지, 대만은 트레이드밴, 홍콩에는 트레이드 링크 등이 이 시기에 모두 설립이 되면서 각 국가의 무역 업무 자동화가 본격 추진하게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통무역과 전자무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좌측에 보시면 무역 프로세스가 나와 있습니다. 정보 수집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마케팅, 상담 계약, 금융기관 통관, 대금 결제, 물류 운송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됩니다. 전통무역 같은 경우는 관련 기관에 직접 방문을 하거나 전시회에 가서 바이어를 만나고 전화나 팩스, 출장을 통해서 그들과 컨택을 해갖고 최종적으로는 직접 방문하고 종이서류를 방문해서 금융기관과 통관을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대금 결제로 해서는 신용장을 받고 환원 부속 서류를 또한 은행에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물류를 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선화증권과 보험증권, 화물선치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상대방에게 제출하는 그런 업무가 과거의 전통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무역 자동화를 통해서 서류 발급 절차가 전자화되고 기존 결제 방식의 유지화되면서 부분적으로 EDI화가 무역 자동화 시대는 이루어진 겁니다. 물류정보 시스템과 부속 서류 또한 증서의 부분적 EDI화가 90년대 무역 자동화 시대에 이루어졌던 겁니다. 이러한 시대가 2000년 들어서 전자무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전자무역은 보시면 24시간 365일 무역체제가 됐고요. 무역 업무 연계 통합을 위해서 각 부처에 접속을 해서 자동화 업무한 게 아니라 하나의 플랫폼 내에서 다 각 부처의 업무를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싱글 윈도우의 가장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무역 자동화와 가장 큰 차이가 이 싱글 윈도우 개념입니다. 모든 서류의 전자 처리가 가능해졌고 전자결제 체계가 확립이 됐습니다. 이 싱글 윈도우에서는 기업들이 신규 비즈니스 모델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즉 서류 업무보다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싱글 윈도우. 다음 전자무역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무역이란 마케팅에서 대금 결제까지의 무역 업무를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처리함으로써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며 획기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무역 패러다임입니다. 따라서 전자무역은 단순히 무역거래 방식을 전자적으로 전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역의 구조와 방식,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자무역 촉진법에서는 전자무역을 무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전자무역 문서에 의해서 처리되는 거래를 전자무역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역거래 기반 조성의 법률에서는 전자무역거래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행하는 무역거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전자무역은 어떤 IT 기술을 이용한 기능의 개선이 아니라 무역 프로세스의 근본적 혁신을 이루는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전자무역 개념입니다. 무역자동화, 전자무역, 즉 무역자동화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페이퍼리스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어떤 싱글 윈도우나 일괄적 업무 처리보다는 페이퍼리스에 초점을 맞춘 개념으로 전자무역의 총기 단계 개념입니다. 물론 APEC이나 UNESCAP에서는 아직도 이제 트레이드 오토메이션을 사용을 합니다. 전자무역은 이후에 밴드 전자무역은 단순히 무역 서류의 전자화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중요한 게 플랫폼이죠. 싱글 윈도우라는 플랫폼 기반에서 무역 전반의 업무를 디지털 형태로 처리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케팅과 일렉트로닉 트레이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마케팅은 무역계약 체결 이전 단계인 거래선 발굴 과정을 인터넷 등 IT 기술을 활용해서
수행하는 개념으로 마켓플레이스나 SNS 통해서 활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전자무역은 전자상거래의 영역과 함께 매매계약 체결 이후 선적과 통관, 운송보험 대금 결제 등 계약 이행의 전 과정의 프로세스를 전자화하는 개념을 전자무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러분들이 전자무역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해해야 될 중요한 용어가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EDI입니다. 일렉트로닉 데이터 인터체인지, 전자문서교환입니다. 기업, 기관 간 거래에 필요한 문서를 사람이 직접 작성하거나 입력하지 않고 표준화된 전자적 방식으로 시스템 간 자동 교환하는 방식을 EDI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벤은 Value Added Network. 이건 꼭 전자무역뿐만 아니라 사회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부가가치 통신망. 기업, 기관 간 전자문서 교환을 위해 중개, 전송해주는 안전한 전용 통신망을 벤이라고 합니다. 벤의 반대적인 개념이 뭐죠? 네,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은 공개망이죠.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망. 그러나 벤은 승인된 자, 그래서 안전한 전용 통신망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싱글 윈도우입니다. 싱글 윈도우는 한글로 번역하면 단일 창고라고 번역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싱글 윈도우라는 용어를 사용하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싱글 윈도우는 무역 및 운송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단일화된 진입 시점을 통하여 표준화된 정보와 서류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유트레이더 허브는 국가 전자무역 시스템으로 앞에 설명드린 유트레이더 허브 서비스입니다. 유트레이더 허브 플랫폼이 있고요. 그 속에서 무역업체들은 인터넷이나 아니면 기존 시스템을 싱글 유트레이더부에 직접 연계되면서 레가시, 즉 기업의 고유한 시스템에서 바로 업무를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일반 솔루션 기업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유트레이더 허브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접속을 한 상태에서 마케팅, 외환, 요건 확인, 물류, 통관, 결제까지 밑단에는 다양한 업무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들은 거래 상대방이 있어야 되겠죠. 바로 금융결제원, 은행들, 개발원, 선박회사, 포더, 상공회의소, 관세청, 요건확인기관, 운송사들과 여러분들은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연결하는 방법은 웹과 EDI, XML이라는 통신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게 되는 그런 체계입니다. 체계. 뒤에 가면 유트레이더 허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이니까 이 장에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전자무역 추진 경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무역의 발전 과정을 보면 어려움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건 비단 무역이라는 하나의 도메인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변화와 혁신은 항상 어려움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80년대 법제도 제정이 되고 시스템 구축이 되고 당사자 수용 과정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장을 굳이 은행에 가지 않고 본인 PC에서 받을 수 있다라고 설득을 해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꼭 그것만 가지고 은행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예금 찾으러 가면서 신용장을 찾아오면 되니까 큰 불편 없다. 이러면서 새로운 프로세스의 도입을 꺼려했습니다. 이러한 당사자 수용 과정의 어려움, 그 다음에 시스템 구축, 처음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법 제정에서 관련 부처 간의 이견, 해수부 생각 다르고 관세청 생각 다르고 해수부 생각 다르고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뚫고 현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한번 역사적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89년도부터 산업부에서는 무역자동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걸 청와대에 보고하게 됐고 그거의 예산이 할당이 돼서 구축을 하게 됩니다. 시스템 구축기에서는 벤 EDI,
뱀 방식의 EDI가 구축이 됐고 무역 문서를 교환을 했습니다. 실제 이 당시에 수입 통관 EDI, 수출입 화물 EDI, 인터넷 방식의 EDI가 95년부터 2000년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후 20년 동안 대한민국의 전자무역은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국가전자무역위원회가 설립이 됐고요. 전자무역 촉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에는 유트레이드 2.0인데 2008년도에 유트레이드 허브가 오픈이 됐고 KT넷 이외에 KC넷도 설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구매 확인 서비스, 내국 신용장이 전자화되는 많은 분야에서 전자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시기를 거쳐 21년 들어서 제2의 도약기를 대한민국은 맞이해야 됩니다. 가장 큰 특징이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을 통해서 전자무역을 하게 됐고 우리는 그것을 유트레이드 허브 2.0이라고 합니다. 유트레이드 허브 2.0은 2022년 12월에 그랜드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전자무역의 이용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무역업체는 유트레이드 허브를 활용해서 은행 방문, 수작업 등에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구매하기서를 근거로 수출용 원자재라든가 상품을 영세율로 매입해서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즉 부대비용 절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출 업무 관련 인쇄, 서류 전달, 인건비, 은행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절감됩니다. 예를 들어서 종이서류 한 장 출력하는데 50원, 전달비용 2,500원, 건당 처리 15분 절감 시 약 7,100원. 이것을 연간 수억 건을 처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자무역의 경제적 효과는 실로 대단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자무역을 하면서 은행 수수료도 10%에서 최대 60%까지 할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량적인 효과 말고도 업무 효율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출입 업무 각종 수수료 등 비용을 온라인으로 수신받아서 기업 내부의 회계 업무에 자동으로 연결해가지고 업무를 효율화시켰고요. 수출입금에 대해서는 입출금 예측이 어려웠으나 일별 비용과 예상 입출금 내용을 통해서 자금 운용과 예측이 용이하게 됐습니다. 기존 은행 방문을 통해서 수작업 정산했던 게 전자무역 시스템에서 자동화하면서 신속 정확한 대금 정산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업무 편의성 효과가 가장 좀 직접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입니다. 기존 ERP에 등록된 데이터를, 그러니까 기존의 기업에 쓰고 있던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수수료 업무에 갖고 오면서 이중 입력과 오류가 최소화됐고요. 한 가지 채널을 통해서 정보 수집이 빠른 정보 공유가 가능했고 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으로 문제 발생 시에 신속한 처리 응대 및 무역의 리드 타임이 단축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무역 업무 프로세스의 표준화도 상당한 무역 효율화에 전자무역의 대표적인 이용 효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자무역의 서비스 현황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장에서 살펴봤지만 무역 프로세스는 협상 계약, 외환 상역, 보험, 물류, 통관, 결제가 됩니다. 무역업체, 공급업체, 보험사, 선사, 관세사, 은행사들이 이 KT넷 시스템에 접속을 하면 이 접속된 데이터들은 여러분이 보내고자 하는, 그러니까 무역기업들이, 무역업체들이 산업부에 보고자 한다면 산업부에, 법무부에 승객 신고할 거면 법무부에, 관세청에 수출입통관과 화물을 신고하려면 관세청에, 선박 입출항에 관련된 신고를 하려면 해수부에, 부가세 영세율을 신고하려면 국세청에, 수출입 승인을 받기 위한 요건 확인할 때는 요건 확인 기관에, 굳이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방문했던 모든 것들이 KT넷만 접속하면 모든 업무가 가능하도록 대한민국은 전자무역 인프라 연계가 완성된 상황입니다. 좀 더 수출과 수입을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출 계약에서부터 대금 회수, 수출했으니까 대금을 회수해야 되겠죠. 그 프로세스가 지금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하고 신용장 발행을 하고 신용장 통지하면 이제 수입 통진을 통해서 수출
수출자가 신용장 내도 통지를 받으면 이제 수출하게 됩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요건 확인하고 수출 물품 확대되면 이제 검사를 해야 되겠죠. 신고를 통해서 그 물건들은 보험가입 절차를 통해서 물건으로 해외 수출하게 되고 이제 수출장들은 수출 대금을 회수하면서 최종적으로 종료화되는 마무리되는 게 수출 프로세스입니다. 지금 수출 부분의 전자무역 서비스는 신용장 통지, 양도 신청, 내고 업무, 원산지 증명 발급 신청 및 통지, 상업송장 증명 신청 및 통지, 적하보험 신청, 보험증권 통지 및 선적 의뢰, 그 다음에 선화증권 어드바이스, 수출신고 의뢰 및 수출신고 필증 조회, 입출금 통지 계산서가 수출 부분에서 주요 서비스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수입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수입 프로세스입니다. 당연히 수입 계약에서부터 물품 인수까지의 프로세스입니다. 한번 일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수입 계약이 되면 물론 요건을 확인하고 저가보험 청약을 한 다음에 신용장이 개설이 되겠죠. 신용장 개설한 다음에 신용장 선적 서류가 내도하게 되면 수입대금 결제가 되고 통관을 하게 되고 사후 처리가 됩니다. 수입업자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절차 과정을 통해서 물품을 이제 인수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적용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히 수입상이 이제 신용장 개설을 해야 되겠죠. 대금 결제, 신용장과 DADP 방식으로 대금 결제가 전자무역 인프라에서는 가능합니다. 사전 소후 송금 업무도 가능하고 선적 서류 어라이벌 노티스, 즉 선적 서류가 도착했다라는 통보를 받을 수 있고 적하보험의 신청과 변경도 가능합니다. 수입화물 선취보증서 LG를 신청받을 수 있고요. 수입 신고가 됐는지 필증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수출 통지와 계산서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들이 수입 부분에서 주로 제공되고 있는 전자무역 인프라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간접 수출 지원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직접 수출이고 간접 수출이 있죠. 즉 간접 수출은 수출기업이 수출 물품의 제조, 확보를 위해 국내의 공급업체로부터 원자재와 중간재, 완제품을 공급받는 거래 방식입니다. 여러분 수업 시간에 간접 수출 지원에 대해서 내용을 들었을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네, 밑에 있는 내국 신용장과 구매 확인 서비스를 통해서 이러한 간접 수출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수출용 원자재 국내의 구매를 촉진하여 부품, 소재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도입된 것으로 내국 신용장과 구매 확인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간접 수출 방식을 이용할 경우에는 원자재와 중간재는 외화 획득용 원료로 취급되어 무역 지원 제도 및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받습니다. 내국 신용장은 좀 자세히 살펴보면 신용장 거래 절차가 국내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발행은행이 이 내국 신용장 발행은행이 대금 지급을 확약하게 됩니다. 이로써 공급업체는 안심하고 그 물건을 수출기업에 납품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구매하기에서는 국내 물품이나 수입 물품을 외화 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고자 경우 외국한 은행장 또는 KT넷이라는 전자무역 기반 사업자가 내국 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입니다. 이 구매하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출기업과 공급기업에 모두 혜택이 있는 그러한 간접 수출 지원 제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구매 확인서 한번 살펴볼까요? 구매 확인서 발급을 통해서 국내 수출업체 또는 공급업체는 수출 혜택이 있다 그랬죠. 바로 수출 시적을 인정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부가세를 내지 않는 영세율 혜택, 그 다음에 융자, 포상, 보증 등의 다양한 수출 전 혜택이 가능합니다. 구매 확인서라는 것은 해외 수출을 위한 수출용 물품의 국내 조달을 증명하는 문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보죠. 구매자와 공급자를 나누어서 살펴보면 여기서 구매자는 수출기업이 될 것입니다. 구매 확인서가 있으면 수출기업은 국내 물품을 영세로 매입할 수 있어서 자금 유동성이 좋아지고요. 자금 압박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원부자재 수입 시에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거나 간이정해 환급을 받게 되어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공급자는 어떨까요? 공급자는 수출기업의 수출용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도 수출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즉
직수출자와 동일하게 수출 실적을 인정받고 그에 대한 혜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금융, 무역금융, 무역기금의 대출이 좋아지고요. 관세 환급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산업기능요원 배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수출 실적도 인정받아서 공급업체도 무역의 날 포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매자도 살펴본 대로 영세율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포상을 받을 수 있고 신용보증기금, 무역보증상 등에서 각종 수출 관련 보증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업에 나가면 구매 확인서가 사실 100% 활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냥 귀찮아서 또는 누구의 요청에 따라서 이렇게 스킵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내가 조금 가격을 낮춰줄 테니까 구매 확인서 굳이 하지 말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거래 상대방을 잘 설득을 해서 그냥 우리 구매 확인 서비스를 한 번만 거래를 트면 앞으로 대단히 편해지고 제가 설명드린 이러한 제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소개를 하면 결국에는 그 거래 상대방도 만족할 거로 저는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유트레더브 2.0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허브 앤 스포크에 대해서 개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옛날 서부 영화의 마차에 보면은 수레바퀴 보이죠? 수레바퀴. 이 중간에 있는 게 바퀴의 핵심 있는 게 허브고요. 그 다음에 요 중간에 이렇게 달려있는 바퀴의 살들이 스포크입니다. 허브 앤 스포크는 중앙과 주변이 하나의 단일 지점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면서 상호작용을 한다는 그러한 개념을 이제 허브의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트레더 허브는 무역서류의 온라인 유통을 통해서 무역업계의 부대 비용을 절감하고 수출입 경쟁력을 강화하기에 정부 지원으로 구축된 국가 전자 무역 인프라입니다. 일반 사설기업의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 정부 지원으로 구축된 국가 소유의 전자무역 인프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1.0, 2008년도에 1.0에 의해서 지금 현재 2.0이 2년 전에 오픈이 됐습니다. 이 유트레이드 2.0에서는 10만여 수출입 무역업체와 은행, 정부기관, 보험사, 물류업체가 이 복잡한 수출입 과정을 유트레이드 플랫폼을 통해서 온라인에서 각종 비용 절감과 경쟁력이 제고되고 있습니다. 앞에 한번 그림 한번 보시오. 뒤에 있는 이 사이트가 유트레이더 허브 2.0 사이트입니다. 공공기관, 무역업체, 은행, 항공사, 선사, 보험사, 운송사, 포워더, 관세청 등 많은 기관들이 유트레이더 허브에 접속이 돼서 지금 이 시간에도 무역 업무가 자동화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한번 살펴볼까요? 이 보통 서비스 수행은 이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제공하는 게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을 합니다. 무역 업체들은 내부의 ERP를 전자무역 시스템과 유트레이더 허브와 직접 연결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좀 더 업무의 편의를 기하는 방법이 있고요. 전용선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무역 기반 사업자, 즉 KT넷이 운영하는 유트레이더 허브의 2.0에 접속하는 방식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당연히 상대방인 무역 유관기관, 은행, 보험사, 요건확인기관, 관세청 등은 이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 중개자만 이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굳이 무역기관을 직접 찾아가거나 문의하거나 접속하려는 노력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 전자무역 기반 사업자를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서류 제출이라든가 서류 정정이라든가 이런 업무들에 대해서 자동화하게 아주 간단하게 쓸 수가 있고 그 세이브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보다 수출입 업무 생산에 이런 데에 좀 더 집중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트레이드 2.0은 무역업체가 계약, 서류 협상, 결제, 물류 및 전자상거래 수출 등 무역 전 주기를 처리할 수 있는 국내 최대 무역 플랫폼입니다. 과거와 동일했던 것은 무역 포탈, 구매 확인 통합 서비스, 내국 신용 서비스, 그 다음에 수출을 요건 확인. 이거는 유트레이드 1.0에도 있던 서비스고요. 유트레이드 2.0에서는 전자상거래 무역 포탈이 추가됐습니다. 즉,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전자무역을 할 수가 있죠.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라고 하는 해외 전자상거래를 통한 전자무역도 이 플랫폼에서는 진행이 됩니다. 즉 거래 상대방들은 판매하거나 또는 주문할 때 그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수출 신고를 하고 배송 신청을 자동화해서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판매 관리 따로, 주문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수출 신고와 당연히 물건이 해외로 나니까 수출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배송 신청도 해야 될 거고요. 이런 두 가지 업무들이 자동으로 문서가 생성되는 서비스가 전자상거래 무역 포털 서비스입니다. 스마트 무역원장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역업체들이, 다시 말해서 삼성이나 현대, LG 같은 큰 기업들은 내부에 독립적인 시스템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만한 여력이라든가 또한 필요성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거래 건수가 작으면 굳이 그렇게 대규모 ERP라든가 업무 처리 시스템이 필요 없을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스마트 무역원장을 이용해서 수출과 수입을 관리할 수 있고 내부적으로 구매, 판매 또는 자사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무역원장도 유트레이더 허브 2.0에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 다음에 운송과 관련해서 스케줄 조회나 견적, 그 다음에 운송 오더 배차, 내 물건이 대서양 또는 태평양, 인도양 어디에 있는지, 그 물건들은 언제쯤 거래 상대방에 도착하는지 화물 추적 서비스도 트레이드 플로우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이 됩니다. 다음 원산지 관리 서비스 FTA 코리아도 유트레이드 2.0에서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트레이드 2.0만 접속이 되면 원산지 판정 관리, 증명, 확인 업무가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해외 업체와 글로벌 전자송장을 주고받을 수 있고 해외 파트너 간에 사전에 설정한 문서들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서비스를 통해서 생성된 데이터들은 AI 추천 서비스를 통해서 또는 마이비즈 데이터를 목록화해서 여러분들이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유트레이드 2.0에 업데이트된 바로 디지털 무역 데이터 포털도 바로 그런 기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유트레이드 1.0과 2.0이 많이 바뀌었죠? 예. 이제 직접 업무에 가면 여러분들이 이 서비스들을 직접 활용하고 업무를 보시게 될 겁니다. 한번 설명드렸던 서비스 중에 전자상거래 서비스 한번 살펴볼까요? 또는 전자상거래 무역이라고도 합니다. 유트레이드 2.0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셀러가 판매자가 되겠죠. 해외 판매한 물품에 대해서 판매관리, 통관, 창고 배송관리, 구매하기 및 결제관리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해외 전자상거래 셀러가 해외 판매한 물품에 대해서 판매관리하고 그 다음에 내 물건에 대해서 그 물건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몇 개가 들어오고 몇 개가 나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해외 풀필먼트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수출입 통관도 되고 관리가 되고 배송 관리, 구매 확인, 결제 관리까지 당연히 이제 피지가 자동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들을 거래 상대방과 할 수 있게끔 구축된 게 전자상거래 무역 서비스입니다. 다음으로 FTA 코리아 플러스입니다. FTA 코리아 플러스는 차세대 원산지 관리 시스템으로 하고 여러분은 수업 시간에 HS 코드 교육 받았죠. 내가 어떤 물건을 입력을 했을 때 그 HS 코드와 가장 근접한 연계표를 적용해서 업무를 볼 수가 있고요. 원산지 확인서 간편 수치 기능으로 FTA 활용할 때 제일 어려웠던 애로사항도 해결하고 AI 기술을 통해서 HS 코드를 추천받는 그런 여러가지 보다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게 HS 코드 연계표, 원산지 확인서 간편 수치, 인공지능 즉 ERP 데이터 기반 HS 코드 추천이 분류되고요. AI 위한 데이터 매퍼로 기초 자료로 간편 등록됩니다. 데이터 매파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 AI를 통해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엑셀로 다운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른 업무를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 자동 연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업 내부에서 쓰고 있는 시스템 따로, 그거를 확인해서 FTA 시스템 따로, 이렇게 단절된 업무가 아니라 이 EDI 메이트, FTA 메이트를 통해서 ERP에서 업무 보면 그 메뉴 속에 FTA 시스템을 바로 이용할 수 있게끔
구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굳이 여러분들은 FT 시스템 접속하는 게 아니라 ERP에 FT 시스템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KT의 현황입니다. 앞서 유트레이더 허브 2.0을 운영하는 기관인데요. 종합무역 자동화 기본계획에 따라서 91년에 KT는 설립이 됩니다. 유트레이더 허브 2.0을 개통해서 누구나 무역하기 쉬운 디지털 융복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KT넷을 통해서 대한민국 수출입 무역 규모의 성장과 KT넷의 성장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해서 97년도에 13개였던 전자무역 고객수가 2023년도에는 약 13만 8천 개로 증가가 됐고, 전자문서 중개는 97년도에 약 6,500만 건이 2023년도에는 약 7억 5천만 건으로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됐죠. 이 성장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수출입 무역의 규모는 대단히 성장했다. 즉 경제적 효과가 이만큼 발생을 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KT는 약 10만 개 무역물류은행 정부기관 등이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무역물류 플랫폼을 통해서 복잡한 수출입 정과정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무역업체 한 11만 개, 관세사 650개, 국내 은행은 전원 다 들어와 있고요. 요건화기관 171개, 포워더 7,200개, 장치장 2,300개, 항공사 114개, 선사 172개. 하여튼 대한민국에서 무역을 하기 위한 무역업체와 거래 상대방은 이 전자무역 기반사업자에 다 접속됐다. 그래서 여기를 중개기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이거를 통해서 좋아졌다는 거를 한번 연구기관이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KT는 이 인프라 구축 및 페이퍼리스를 해가지고요. 업무 시간을 대단히 단축을 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수출 같은 경우는 하루 이상 걸렸던 걸 2분으로, 수입 같은 경우는 이틀 이상 걸렸던 거를 한 2.5시간으로, 관세 환급 같은 경우는 4시간 이상 걸렸던 게 10분 이내로 줄였습니다. 각종 부대 비용도 절감이 됐습니다. 이 수수료, 운영비, 인건비, 물류비, 창고료 이런 것들이 모두 절감돼서 연간 약 15조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무역협회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 대한민국의 전자무역 지수는, 디지털 무역 지수는 유엔에서 인정하는 2019년에 전세계 1위 달성할 정도로 그 시스템을 우수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무역에는 혁신, 기술 도입률, 무역금융 등 디지털 및 지속가능한 무역 촉진화 지수 평가에서 대한민국은 2019년 전세계 1위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자문서 중개자 사업 현황입니다. 앞서 유트레이더 허브 2.0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한국무역정보통신입니다. 영문으로는 KTnet. 그 다음에 이 회사 말고도 국내 전자문서 중개 사업자에는 KL넷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해수부에서 94년도에 설립한 회사고요. 그 다음에 관세청은 2010년도에 KC넷을 설립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KT넷이 가장 맏형으로서 전자무역과 물류, 인증, 인터넷 데이터 센터, FTA 구축 컨설팅, 전자무역과 통관 해외 수출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고요. 경기도 판교, 서울 삼성동, 부산에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작년도 매출액은 한 843억 정도 되는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KL넷은 디지털 물류, 특히 해상 물류가 주력 분야고요. 시스템 운영과 구축, 이걸 SISM 업무라고 하는데 이 업무를 운영하고 있고 정보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역삼동에 소재하고 있고 부산과 세종에 지사가 있습니다. 2024년 464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임직원 수는 약 175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세청은 디지털 물류, 특히 이제 영종도를 중심으로 한 항공물류의 강점이 있고요. 시스템 운영 SM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정보 컨설팅 회사고요. 서울 과산동과 대전에 업체 사무실이 소재해 있습니다.
2024년 매출액 기준으로는 한 365억, 임직원은 160명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으로서 전자문서 중개사업자 저는 추천을 합니다. 추천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무역 현장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것도 좋지만 그 무역의 우리 업체들이 또는 유관기관들이 업무를 보다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인프라로서 서드파티로서 지원하는 것도 큰 사회적 기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졸업 후에 기회가 된다면 이 세 개의 회사의 채용을 좀 관심을 갖고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신입이나 아니면 경력자로서 트라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 앞으로 직업 선택에 포함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은 전자무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AI와 블록체인, 새로운 기술들이 무역에 속속 도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쪼록 이러한 기술을 좀 배우고 익혀서 여러분들이 디지털 무역 인재로 거듭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업 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